자, 드디어 박근혜 씨가 검찰에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을 뒤엎고요. 나가봐야 나가는 거지만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들이 나서서 나가겠다 흔쾌히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있어요. 뭐. 아픈 거. 그렇지. 갑자기 그날 아침에 또 아플 수 있지.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뭐 집이 뭐 몹시 춥더라라는 얘기서부터. 그 복선 까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담요와 마스크로 칭칭 싸매고 휠체어 앉아서 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실드 한번 쳐보면은 긴장감이 풀리면 아플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나이도 드셨고 그 집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나라는 것이 그게요. 장시호가 원래 제주도 살잖아요. 서울에 집이 뭐 압구정인가 어디에 있는데 박근혜의 집기를 장시호의 서울 숙소 서울 집에다가 막 반출을 해서 가져갔다는 거야. 침대며 소파며 하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기가 다 없대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가족이었으면. 근데 정표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기를 다 가져가 봤지 나절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반출을 했다는 거야. 이모꺼 청와대 들어가니까 안 쓸 거지 내가 쓸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쪽으로 안 오려고 작정을 했구만 처음에 나갈 때. 저는 그런 게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사가 있었을 때고 그 집을 빈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돼 있어야 될 집이에요. 집기를 아무나 막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아무나가 보면 아니라 가족이니까 가져간 거지. 어쨌든 저는 그게 피해자 우리가 최순실 일가에 박근혜가 피해봤다. 그래서 불도 못 대고 집안이 개판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개사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번 21일로 돌아가서 진행해 보시죠. 자 아침에 이제 집에 나오나요? 9시 반까지 출석을 하라고.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되나요? 거기서 근데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가깝잖아. 한 서초동이니까. 3, 40분이면 가지 않아요? 뭘 그렇게 많이 걸려. 25분 정도면 될 거예요. 제대로 밟으면 1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렇죠. 강남 막히잖아. 신호등 다 깔아주겠지. 막 저는 이제 박사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 길거리에 그래서 또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지 쫙 연도해갖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휘두르면서 일장기는 또 뭐야? 가시는 걸음걸음을 또 이렇게 울음으로 우리 탄압받는 우리 공주님 해가면서 또 쇼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거기 가관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가 3등 초등학교인데 그 지나는 사람들에게 다 시비 걸고 또 정말로 누워 있고. 일단은 박근혜가 21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고 성실히 조사받겠다 했어요. 왜 그러는지도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 중수부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는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첫 대통령이래요. 그렇죠. 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특수 일부니까 실제로 과거에 중수부 이과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정치 팟캐스트 4년째 여러분들께 내공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사를 잘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탄핵을 쳐맞은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짱돌을 생각이 쳐맞아서 들어요.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을 차렸다기보다 이제 지금까지 버틴 것이 사실은 상당히 계산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일테면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탄핵을 그 헌재에서 그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헌재 판결 날 때까지는 자기는 이제 거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헌재에서는 인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인용 안 되기를 기다리고 받더라도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버텼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용이 되고 나니까 더 버텨봤자 나한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 다른 의견. 탄핵은 뭐 범죄 사실을 갖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박근혜한테 피해가 올 거가 없었죠. 뭐 재산을 통을 친다든지 뭐 구속을 시키다든지 이게 아닌데 그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최순실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치열한 법리 공방 그러니까 죄악 떠넘기기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방어권을 열심히 행사하겠다. 그렇지. 그동안은 사실은 방어권을 안 하고 뒤에서 좀 빠져져 있었어. 순실이나 재용이가 지 핑계 대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탄핵만 피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감방을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거든. 이제는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오, 분석 좋아.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석은 수갑차고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는 심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70%가 넘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다. 물론 뭐 두 분 얘기했지만 이미 서석구하고 김평우를 이제 배제해버릴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법리 논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리 논쟁이 13가지란 말이에요. 혐의가.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제 연습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지금 20일 날 소환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3번째 거부됐습니다. 예, 특수본에서 1번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 특검에서 2번 됐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 한 번 이번에 3번째 된 셈인데, 그러면 이게 바로 검찰에서는 이 특수부거든요. 특수부는 과거에 공안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뒤 보지 않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버리면 혐의가 13가지고 관련자들 20명 정도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영장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 논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쇠고랑 채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꼴을 보이기 싫은 거고, 그러면 또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모양새를 국민한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수갑 차지 않는 상태에서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겠다. 그 방식인 거죠. 제 생각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박근혜 쪽은 전략을 하나 세운 것 같은데 뭐 전략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뻔한 거지만 모든 것은 최순실에게 미루면 된다. 그렇죠. 이게 자기 스스로는 무죄를 노리는,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 난 좀비다. 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렇게 밀어야지 이제 뭐 실형은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최순실에게 다 미루는 전략으로 가는데 여기서 버팅기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쇼를 다 해봐야 여론조사하면 저거 구속시켜 여론조사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무죄를 증명하겠다라는 어떤 처음에 이 시작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역시 보람을 느끼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정치적 서석구하고 좀 김평우를 배제하는 이유도 이게 쇼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법정에서 법리 논쟁만 있을 뿐이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배석하게 되는데 이 변호사가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현재 법에. 틀만 얘기를 해주지 옆에서 검사가 물어보는데, 감히 특수통 검사가 물어보는데 그 변호사가 옆에서 답변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틀만 얘기해 줄 뿐이고 본인이 직접 답해야 되는데, 하물며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선한 장관하고도 맨투맨 대화를 안 하는 여자야. 못하는 여자지. 못. 그러니까 스스로 이 13가지의 복잡하고 정말 이 한 미분 적분 한 5차 통적분을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을 과연 박근혜가 계산해 나갈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헤드라인이 검찰 조사 때 횡설수설할 듯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럼 아까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하루에 2시간씩 지금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밤에 불 꺼지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갑자기 쪽집게 가외한다고 꼴등하던 사람이 그렇게 서울대 가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공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5차 미분 정도 되거든, 이 범죄 범위들이. 5차 미분을 풀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박근혜는 절대 못 푼다.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예상은 뻔히 되는데 지적 능력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대통령에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뽑아놨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맨날 이지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지능에 대해 논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발표할 것 같아. 박근혜는 조사기간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성격이나 성정상
묵비권 행사할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엄청 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억울한 거는 항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항변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기억도 아니야. 안 나고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야. 이 원래가요.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정말로 그냥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치매 환자가 답변을 하는 것과 아닌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에 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건망증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치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대답을 잘못 말하는 게 아니야. 혹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울증. 대답을 안 하면 우울증. 근데 그거 말고 막 지어서 내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맞지 않는 정답을 하염없이 얘기는 하는데 정답이 아닌 거야. 묻는 말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한없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모르는데라고도 얘기를 안 할 거라고. 뭐라고 계속 하는데 그게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소리를 해댈 거라고요. 저번에 박근혜가 옛날에 한 2015년인가요? 그 신년 무슨 인사회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대면 보고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강요들 보고 그렇지. 대면 보고 더 늘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수다스러운 여자예요. 컨텐츠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블랭크 빈 곳이 있으면 빈 곳에 계속 뭐라고 써. 그러니까 그런데, 빈 곳을 놔두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다 헛소리인 거야. 근데 검사한테 조사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행설수를 못해요. 그래요? 절대 못합니다. 행설. 왜냐하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박근혜는 혐의가 13가지고요. 내용을 이미 검찰이 파악하고 있고 이 내용은 그냥 일반 새끼 검사가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특수본 부장검사 2명이 한다. 예, 특수본이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날고긴 특별검사가 조사한 결과를 갖고 너 이거 했니? 그럼 네 아니요 답하면 돼요. 잠깐만. 그러면은 해봐. 또 해봐야지. 추상 같은 검찰 역할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신비죠. 한번 진짜? 해보십시오. 검사를 만나본 사람. 그렇지. 경험자지. 뭐 아무거나 물어봐요. 네. 피해자 박근혜 씨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 박근혜 씨 아니면 이렇게 박 씨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 저 부른 건가요? 정유라 말 36억짜리 사주라고 지시했나요? 그 말은 제가 그냥 국민 벌써 웃겨. 앞으로의 그 스포츠를 위해서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박근혜 씨, 해가지고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세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제가 뭘 안다기보다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래도 그 최서원 내가 그 하녀처럼 데리고 있던 그 최서원이 이제 그 자기 딸이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대학을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학 가기 전에 말 사준 거죠? 아니 사줬죠? 그게 아니라 삼성에서 이제 말을 그쪽에서 계속 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재용 씨하고 청와대에서 가지고 왔더라고. 박근혜 씨 이재용 씨하고 청와대에서 말 사주라고 지시했죠? 제가 말을 지시를 꺼냈나요? 한 게 아니나요? 아니고 부탁했나요? 이재용 그 사람이 말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왜 자꾸 저한테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뭐 사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사주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 말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있지 않습니까? 단독 면담할 때 말 얘기를 꺼내셨죠? 저는 네. 말보다도 어. 일단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말 산업이 좀 육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왔네. 네, 그래. 그게 역시 오케이. 이제 삼성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초일류 기업으로 각광을 받는 우리 삼성이 또 사회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말 사줬으니까 그죠? 말 사줬다고 얘기했죠? 아니 그건 저는 아닌 걸로 예. 자 그만.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절대 단답형으로 답할 사람 아니고. 그렇죠. 서술어가 계속 길어지겠죠. 인정 안 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뭐 예상되는 시간이 최소 10시간 정도 한데 할 거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10시간을 때는 했는데 질문 10개도 못해. 1박 2일도 못 할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그 네. 혐의만 13가지인데 13가지 중에 뇌물만 갖고도 10시간이 넘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예상은 뭐 한 10시간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날새기 또는 뭐 며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검찰 입장에서도 한 방에 끝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원석 검사가 그 2007년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도 했었고, 그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영장도 쳤고, 정은호 게이트 홍만표도 기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친구가 광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정도 특수부에 광주 출신이 특수부에 들어간다는 건요, M만큼 실력이 아니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바닥이. 그럼 이 정도면 지금까지 털려도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요, 박근혜 정도는 손바닥 올려놓고 갖고 놀 정도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식간에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 그 최순실 검사가 실문했을 때 녹음하고 녹화를 안 했대요. 그 왜요? 내용을 공개를 하라 그러니까. 왜 안 했대요? 아니 모르지. 그때 최순실 취재했던 검사는 안 했다는 거야, 녹음하고 녹화를. 근데 이번 경우에도 그게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이런 녹화본을 진짜 뜰 것인가? 그거 한다고 원래 했어요. 다 지금 떠야 하는 하게 돼 거잖아. 있죠. 그러니까 한다고 지금 했으니까 이번엔 꼭 돼야 된다는 거지. 수사 계획이 다 발표돼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7층 705호실 영상녹음실에서 녹음이 되고 이 영상실이 전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상대가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만일 그게 제대로만 된다고, 검찰 약속대로 된다고 치면 최순실을 슬렁슬렁 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제대로 된 검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취조가 될 수 있는 거고.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3자 대면 내지는 각자들 대질신문이 가능할 데이터를 이번에 축적을 해야 이 모든 수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 때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틀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대통령 시절이었고 지금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녹화가 될 그렇지. 거라고요. 막 갑자기 막 타자기, 요즘 타자기가 없구나. 책상에서 대가리를 박으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고문을 해! 뭐 이러면서 또 쌩 난리 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뭘 못해 그 사람.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대통령 애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샤워실이나 화장실, 소파 같은 게 따로 준비되어 있는 특수 조사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사실에서 받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변기 안 뜯나요? 어차피 이 그렇죠. 사람은 그냥 변기에는 일을 못 그러니까 하니까. 일반 피의자라고 피의자로 조사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최순실과 다른 공무원들 김기춘 같은 경우에 구속을 시킬 때는 왜 어렵냐면 포즈를 하나하나 맞춰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들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가 지시했던 정황 그리고 스마트폰 대포폰 사용했던 정황 등등이 전부 다 증거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줘요. 검사실에 가면 이거 맞으시죠? 이거 아시죠? 보셨죠? 이거 사인하셨죠?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연습은 했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가서 보면 M만큼 멘탈 강한 사람이고는 팩트를 들이대는, 예를 들면 집회 현장에 당신 갔지? 사진을 안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막 쳐 내가. 저 그때 뭐 집에서 커피 마셨고요. 막 있어.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사진을 딱 들이대. 네. 당신이잖아. 그러면 얼굴색이 바뀌어요. 피의자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색을 완전히 갈아버리고 저 아닌데요? 존나게 닮았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이 새끼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왜 그러냐면 13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사실은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게 알아요 몰라요.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만 물어보면 끝나는 상황들이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묵비권이나 모른다로 한 13번 계속 답을 해버린다. 그럼 바로 구속이에요. 네, 바로 구속이에요. 김경진,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있잖아요. 어째스까 하시는 그분이 이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매실이 익을 대로 익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딸 때가 됐다는 거야. 충분히 익었고 따면 되게끔 이미 다 왁구가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서 빈칸에 yes, no에 대한 것만 기재하면 바로 지장 찍고 끝날 정도로 이게 다 사건이 정리 수순에서 검찰은 다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자, 어쨌건 박근혜가 씨라는 말 붙이는 것도 좀 그렇다.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아직도 부끄럽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저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5년 전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치욕스러운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죄는 박근혜 씨가 저질렀는데 우리 민주시민들이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에서 살고 있고 열심히 일했는가.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지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에 이들이 이렇게 썩을 동안 나는 뭐 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처절하게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냐 이런 얘기가 그렇지. 있는데 저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모르죠. 네. 자, 근데 국민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필요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해야가 72% 나오고 있고요. 그 응답자의 74.7%는 대선과 상관없이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해라. 대선 이후로 미뤄라는 9.1%밖에 안 돼요. 다음에 검찰이 박근혜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한 것 보통 이게 조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율 없다. 우리가 나오라는 날짜에 나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는 충분히 줬죠. 10일 날 탄핵돼서 12일 날 나와가지고 21일 날 조사 받는 거니까 우리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변명할 시간적인 여유조차로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은 굉장히 거예요. A를 지켜준 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77.6%.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 소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69.5%. 그리고 응답자의 72%는 필요시 구속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를 묻든지 간에 예. 대략 이런 정도로 그렇죠. 나와요. 70, 대략 예. 75% 에서 정도가 80까지. 찬성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절대 안 됨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한 15%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그 사이 그런 정도로 뭐를 묻든 대략 구도는 이러하다. 결국에는 이것이 대선의 민심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사실상 수개월 동안 워낙에 털려버림으로써 매스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셔가지고요. 새로운 세상을 맛본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 관리인데 박근혜는 리스크 관리가 빵점입니다. 미리 사과하고 미리 일부 죄를 털고 갔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박근혜 씨가 87 체제 이후에 최대의 선물을 우리 한민족한테 줬다. 그리고 이 유산은 인류의 유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폭력 촛불 항쟁 위대한 1700만이 나왔다고 하죠. 이 1700만의 위대한 항쟁의 결과다 이것이. 우리는 학습되고 교육됐다. 그리고 사실을 좀 더 깊게 알게 됐다. 이 나라 보수 구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국가를 개 차반으로 만들어버린지를 알았고 이제는 국민들이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구속하라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촛불항쟁의 승리는 곧 혁명이다. 정말 대단한 혁명이고 박근혜 씨가 자진 출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론조사의 결과였을 것이다. 이렇게 민심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거짓말을 치고 버티고자 한다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막상 탄핵되면 박근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 거야.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왜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박근혜가 밤 다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올 때 저희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못나긴 했는데 짠하긴 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진짜 폐비돼서 궁 밖으로 쫓겨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여론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생각에는 내가 이제 실제로 삼성동에 가가지고 사실상 탄핵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국민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서 나를 손들어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언론에 의해서 학습이 돼버렸다니까요. 쟤는 바보, 최순실에 의해서 철저히 이용당한 바보 또는 공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의 전략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박근혜 씨가 국민의 이 지지를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헌재 재판에 있었을 때는 헌재 재판과 특검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검은 출두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고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와 관련해서는 서석구와 평우 이 아이들을 동원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선동하고 결국은 3명이나 죽게 되고 수십 명이 부상되게 선동하면서까지 자기 세를 자랑하려고 했죠. 결국은 집에 돌아가는 순간 대통령직을 내놓는 순간 이들이 허상이라는 걸 박근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동꾼의 변호사 2명을 배제해버리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이유도 바로 이런 프레임 속에 있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새누리당의 일부 친박 누나 부대들을 제외하고는 이 선동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지 박근혜를 구속이나 또는 죄를 면키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핵심적인 박사모 몇 명만 종교적으로 뭉쳐있는 자들만 지금 자택을 지키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만큼 박근혜가 처절하게 느꼈을 거다. 아, 내가 이게 허상 속에서 살았구나. 저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를 위해 지금 있는 게 아니다. 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렇게. 네.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쟤들이 모략을 꾸며서 탈출구를 만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 그거였어요. 언론의 힘, 매스컴의 힘은 박근혜가 언론으로부터 처절하게 배제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들을 다시 친박근혜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거였었고요. 박사모 부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나오는 현수막에도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언론들의 당했다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박근혜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힘을 모아가지고 조중동 플러스 웬만한 언론들이 박근혜 동정 여론을 퍼뜨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사실 그 언론에 대한 예측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 뭐 다음번 다른 시간에 하겠지만 그 제3지대를 위한 그 여3당의 야합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개헌. 네, 개헌 논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미 저들이 뜻을 합쳐서 탈박근혜스러운 모습을 취하면서 제3지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번 대선전에서 박근혜하고의 차벌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박근혜를 까댈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밝혀지는 내용에 대해서 뻔뿌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같이 품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박근혜는 완전히 마녀사냥이 되는 그 언론의 그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갈수록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뭐 갈수록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져 가겠지만 이걸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들이 이거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진짜 박근혜는 평소에는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사저에서 TV로 편안하게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진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문득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방송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 아비와 딸의 평행이론. 그래서 516이라는 숫자로 흥하고 정보기관에 의해서 망한다. 사실 이 모든 협잡질들이 다 국정원의 내부적인 조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국정원이 알고 있고 심지어 헌재까지 사찰을 했잖아요. 최근에도. 아버지와 딸은 너무 교묘하게도 닮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 소문을 퍼뜨렸던 제 원조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국정원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박근혜는 버려버리고 어떻게든 자기네 살 길을 찾는 방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공식 라인에서는 절대 지금 박근혜를 편들 수 있는 작업을 못한다는데 이미 그런 식의 작업에 물들어져 있는 일베는 어쩔 것이며 그리고 사적인 국정원 라인은 어쩔 것이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죠. 예를 들어 누구누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이간질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한 경우는 여론조사가 다른 이야기 또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51%가 나온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는 1, 2, 3위가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막 분열시켜가지고 최소한 한 명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이간책을 쓰겠죠.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은 정권을 잡게 되면 이것이 내 권력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우리는 누군가의 쫄따구다. 대통령은 최정점에 있는 쫄따구가 아니고 그 위에 또
나를 지배하는 이 나라 대통령을 지배하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표현한 게 국가의 통제에 벗어난 권력인데 그것이 미국 CIA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룹, 국가의 주요 권력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포라인이나 우병우라인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실세들에 의해서 실주의는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힘을 장악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씨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1인 독재치대 아버지 체제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만 된 모든 권력을 내가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에 착하게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권력기관들이 나를 함부로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민님 말대로 의하면 지금 국가 사정기관들은 어디에 줄을 쓸까? 또는 이미 수를 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대고 있고 또는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박과 해유를 통해서 차기 권력을 거머쥘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리를 놓고 있거나 또는 우리의 지배자인 미국의 CIA나 또는 그 이상의 권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유지될 수 있는 길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제가 직설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아픈 예. 현실이죠. 제 생각은 그래도 그래봐야 소용은 없다. 너무나 기울어져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그 상황을 반대로 지금 되돌려받고 있는 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러니까 저들은 살 궁리를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새로 부상하는 권력에 대해서 줄서기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패주 박근혜를 버리고 새로운 권력의 줄서기를 위해서 이제 지금 막 눈알을 굴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일종의 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앞으로 충성을 바칠 테니 우리를 뭐 해체한다든가 이런 식을 말아달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엄청난 것들을 모아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현재 대세론 후보가 그런 딜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 성향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계속 시도는 하겠죠. 그들은. 예, 살아남기 근데 위해 이런 시도를 이야기는 얼핏 하겠죠. 나왔어요. 지금 뭐 중요한 이슈로는 안 나왔는데 검찰 쪽에서 공수처가 등만 있는 건 아닐걸? 뭐 이런 식의 워딩이 하나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등만 있는 게 아닐 거리 뭐예요? 아니 공수처를 놓으면 대통령이 가장 힘들겠죠. 가족부터 해서 측근을 다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당신한테 더 덕이 될지 잘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의 어떤 얕은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검찰은 그래서 박근혜의 수사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실력이랄까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할 거다. 박근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몰모트가 됐어.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취해져 있다. 평상시 때 검찰이 잘하는 검찰이었다면 조금 덜 가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또 그러겠지 박근혜가? 나 역차별 당했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 모른다. 없어요 현재 법에. 틀만 얘기를 해주지 옆에서 검사가 물어보는데 감히 특수통 검사가 물어보는데 그 변호사가 옆에서 답변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틀만 얘기해 줄 뿐이고 본인이 직접 답해야 되는데 하물며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선한 장관하고도 맨투맨 대화를 안 하는 여자야. 못하는 여자지. 못. 그러니까 스스로 이 13가지의 복잡하고 정말 이 한 미분 적분 한 5차 통적분을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을 과연 박근혜가 계산해 나갈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헤드라인이 검찰 조사 때 횡설수설할 듯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럼 아까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하루에 2시간씩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밤에 불 꺼지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갑자기 쪽집게 가회한다고 꼴등하던 사람이 그렇게 서울대 가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공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5차 미분 정도 되거든 이 범죄 범위들이 5차 미분을 풀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박근혜는 절대 못 푼다.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예상은 뻔히 되는데 지적 능력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아니, 우리
아니, 대통령에 대해 그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뽑아놨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맨날 이지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지능에 대해 논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발표할 것 같아. 박근혜는 조사기간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성격이나 성정상 묵비권 행사할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엄청 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억울한 거는 항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 드디어 박근혜 씨가 검찰에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을 뒤엎고요. 나가봐야 나가는 거지만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들이 나서서 나가겠다 흔쾌히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있어요. 뭐. 아픈 거. 그렇지. 갑자기 그날 아침에 또 아플 수 있지.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뭐 집이 뭐 몹시 춥더라라는 얘기서부터. 그 복선 까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담요와 마스크로 칭칭 싸매고 휠체어 앉아서 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실드 한번 쳐보면은 긴장감이 풀리면 아플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나이도 드셨고. 그 집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나라는 것이 그게요. 장시호가 원래 제주도 살잖아요. 서울에 집이 뭐 압구정인가 어디에 있는데 박근혜의 집기를 장시호의 서울 숙소 서울 집에다가 막 반출을 해서 가져갔다는 거야. 침대며 소파며 하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기가 다 없대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가족이었습니까? 근데 한몸이었어? 정표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기를 다 가져가 봤지 절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반출을 했다는 거야. 이모꺼 청와대 들어가니까 안 쓸 거지 내가 쓸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쪽으로 안 오려고 작정을 했구만 처음에 나갈 때. 저는 그런 게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사가 있었을 때고 그 집을 빈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돼 있어야 될 집이에요. 집기를 아무나 막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아무나가 보면 아니라 가족이니까 가져간 거지. 어쨌든 저는 그게 피해자 우리가 최순실 일가에 박근혜가 피해봤다. 그래서 불도 못 대고 집안이 개판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개사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원인은 지금 20일 날 소환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 번째 거부됐습니다. 예, 특수본에서 한 번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 특검에서 두 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한 번 이번에 세 번째 된 셈인데 그러면 이게 바로 검찰에서는 이 특수부거든요. 특수부는 과거에 공안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뒤 보지 않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버리면 혐의가 13가지고 관련자들 20명 정도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영장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 논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쇠고랑 채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꼴을 보이기 싫은 거고 그러면 또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모양새를 국민한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수갑 차지 않는 상태에서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겠다. 그 방식인 거죠. 제 생각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박근혜 쪽은 전략을 하나 세운 것 같은데 뭐 전략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뻔한 거지만 모든 것은 최순실에게 미루면 된다. 그렇죠. 이게 자기 스스로는 무죄를 노리는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 난 좀비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렇게 밀어야지 이제 뭐 실형은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최순실에게 다 미루는 전략으로 가는데 여기서 버팅기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쇼를 다 해봐야 여론조사하면 저거 구속시켜 여론조사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무죄를 증명하겠다라는 어떤 처음에 이 시작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역시 보람을 느끼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정치적 서석구하고 좀 김평우를 배제하는 이유도 이게 쇼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법정에서 법리 논쟁만 있을 뿐이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배석하게 되는데 이 변호사가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가 다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헌재 판결 날 때까지는 자기는 이제 거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헌재에서는 인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인용 안 되기를
기다리고 받더라도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버텼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용이 되고 나니까 더 버텨봤자 나한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견. 탄핵은 뭐 범죄 사실을 갖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박근혜한테 피해가 올 거가 없었죠. 뭐 재산을 통을 친다든지 뭐 구속을 시키다든지 이게 아닌데 그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최순실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치열한 법리 공방 그러니까 죄악 떠넘기기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방어권을 열심히 행사하겠다. 그렇지. 그동안은 사실은 방어권을 안 하고 뒤에서 좀 빠져져 있었어. 순실이나 재용이가 지 핑계 대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탄핵만 피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감방을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거든. 이제는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오, 분석 좋아.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석은 수갑차고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는 심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70%가 넘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다. 물론 뭐 두 분 얘기했지만 이미 서석구하고 김평우를 이제 배제해버릴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법리 논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리 논쟁이 13가지란 말이에요. 혐의가.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제 연습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일단 한번 21일로 돌아가서 진행해 보시죠. 자, 아침에 이제 집에 나오나요? 9시 반까지 출석을 하라고.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되나요? 거기서 근데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가깝잖아. 한 서초동이니까. 3-40분이면 가지 않아요? 뭘 그렇게 많이 걸려? 25분 정도면 될 거예요. 제대로 밟으면 10분이면 가는 거래요. 그렇죠. 강남 막히잖아. 신호등 다 깔아주겠지. 막 저는 이제 박사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 길거리에 그래서 또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지 쫙 연도해갖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휘두르면서 일장기는 또 뭐야? 가시는 걸음걸음을 또 이렇게 울음으로 아. 우리 탄압받는 우리 공주님. 공주님 해가면서 또 쇼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거기 가관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가 3등 초등학교인데 그 지나는 사람들에게 다 시비 걸고 또 정말로 누워 있고. 일단은 박근혜가 21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고 성실히 조사받겠다 했어요. 왜 그러는지도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 중수부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는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첫 대통령이래요. 그렇죠. 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특수 일부니까 실제로 과거에 중수부 이과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정치 팟캐스트 4년째 여러분들께 내공물이 테스트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사를 잘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탄핵을 쳐맞은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짱돌을 생각이 쳐맞아서 들어요.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을 차렸다기보다 이제 지금까지 버틴 것이 사실은 상당히 계산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일테면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탄핵을 그 헌재에서 그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빼박 캔트, 빼도 박도 못하게